주관적 변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주관적 변형이라는 것은 구체적 형상화라는 문학 개념의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다뤄질 수 있는 개념인데요. 주관적 변형은 말 그대로 주관적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개념은 개념과의 차이점에 의해서만 선명하게 그 의미를 드러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든 문학 작품이 다 주관적 변형이다. 감정이입도 주관적 변형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감각 주관적 변형이다. 막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관념의 구체화가 다 주관적 변형도 아니고요. 관념의 구체화하고 주관적 변형은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고유의 영역이 따로 있거든요. 물론 공통점이 있어요. 주관적 변형이라는 것의 핵심은요. 주관적으로라는 말은 화자나 또는 인물의 의지가 핵심입니다. 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려고 하는 강렬한 정서나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과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왜곡을 시켜서라도 변형을 시킨다는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화자의 또는 인물의 주관적인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왜곡을 시켜서 변형을 시킨다는 뜻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적인 소망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은 호수요. 저 다른 님의 눈썹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문학적인 표현을 다 주관적인 변형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네이버라든가 여기에서 수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우리 교재의 예시문을 거의 그대로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여기서 책을 쓰면서 설명해드린 그 본 취지가 제대로 좀 통하지 않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 주관적 변형이라는 게 확실하게 어떤 것인지 관념의 구체화하고 어떻게 다루고 구체적 형상화의 맥락 속에서 다뤄질 수 있는데 어떤 변별적인 차이가 있고 모든 문학적인 표현을 다 주관적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아주 뚜렷한 그 변별적인 차원의 개념에서 주관적 변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관념을 구체화했다. 그러니까 관념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다. 그대 놓쳐와라. 마음 시간은 관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관념이 나와 있고 이 관념을 구체적인 공간 물질에다가 연결시켜 가지고 관념적인 내 마음을 훨씬 구체화 시켰단 말이에요. 내 마음은 호수와 같다. 내 마음은 잔잔한데 호수와 같다. 하면서 내 마음이 선명하게 드러났잖아요. 이게 관념의 구체화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저 달을 둥근 달을 베어서 님에게 주고 싶다. 님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그득그득 넘치죠. 이렇게 인간이 하고 싶은 마음이 그득히 넘치는데 줄 것이 없다거나 이럴 때는 사실을 왜곡시켜서 그 주관적인 열정의 마음을 드러내죠. 마음은 훨훨 날아다니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거짓된 진실도 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진실되다면 거짓도 진실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건 새빨간 거짓말인데 그 정도로 이 달을 위해서 님에게 주고 싶을 정도로 내 환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 이게 통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허구 속에 진실된 뜻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달은 관념이 아니잖아요. 시각이니까, 감각이니까, 물질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관념의 구체화가 아니라 주관적인 의지를 자기의 화자의 절실한 그 넘쳐나는 마음을 절실하고도 넘치는 마음을 과학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변형시켜서라도 실현시키고 싶은 마음, 그 표현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 그게 주관적 변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자기의 주관적인 의지, 여기서 주관적이라는 것은요 화자나 인물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변용은 이게 변할 변자거든. 변할 변. 그리고 용은 얼굴 용자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바꾸다는 뜻이에요. 이 변용이라는 말은 얼굴을 바꾸다, 또 그 넘어서서 각색하다, 편집하다,
어쨌든 변화시키다,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자기 멋대로, 근데 뭐 멋대로 장난치는 게 아니라 화자가 하고 싶은 그 진실된 열망과 의지, 여기다 쓸게요. 열망과 의지, 욕구를 일상적이고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그 틀을 벗어나서라도 왜곡을 일부러 왜곡을 시켜서 바꾼다. 이게 주관적 변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관념의 구체화가 있고, 이렇게 있고, 또 주관적 변형은 요렇게 있는 것이죠. 요렇게.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겹치는 부분. 그러니까 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 겹치는 부분이 뭐냐면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했다는 뜻이거든요. 드러냈다. 그러니까 사물에는 인공물, 자연물, 뭐 동물, 식물, 뭐 동물, 식물은 사물에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인공물, 자연물, 식물, 동물, 인물까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어쨌든 구체적인 행위나 사물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여기에 인물, 동물도 다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뭐 다 쓰기가 그래서 안 쓰겠지만은 인물이나 동물이나 식물, 이 사물에는 인공물, 자연물, 다음 시간에 이제 물의 종류에 대해서 다 하겠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도표를 더 정확하게 그리자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41쪽에 이렇게 돼 있죠? 이 두 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하나 쳐놓으세요. 이렇게 박스를 딱 치고 그 위에다가 이 두 개를 다 포괄하는 게 구체적 형상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체적 형상화 속에 관념의 구체화도 들어있고 주관적 변형도 있다. 황진이 시조 같은 것은 관념의 구체화도 되고 주관적 변형도 되는 거죠. 왜냐면은 시간을 잘라서 한 허리를 베어서 님이 오신 날 굽이굽이 시간을 펼쳐 보이겠다. 님이 오신 날은 시간이 되게 빨리 가니까. 이렇게 썼다면은 시간은 관념이잖아요. 근데 허리를 베었다, 한 중간을 베었다, 잘랐다. 이건 구체적 행위거든. 그러면 관념을 구체화한 것이죠. 근데 시간의 중간을 잘라가지고 님이 오신 날 그 시간을 펼치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시간을 어떻게 자를 것이며 그 자른 시간을 님이 오신 날 어떻게 펼칠 거냐. 그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일상적으로 불가능한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화자의 열망과 의지가 있는 거. 그 열망과 의지 때문에 일상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일부러 왜곡해서 변형시키는 거, 변화시키는 거. 이게 주관적 변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관념의 구체화도 되고 시간을 베어서 님이 오신 날 되게 시간이 빨리 가니까 그때 써먹겠다. 이것은 시간이라는 관념을 구체화한 것이고 또 있을 수 없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주관적 변형도 되는 것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황진이의 시조는. 네이버나 여기 검색에 보면 주관적 변형이나 관념의 구체화의 사례로 우리 교재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게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황진이의 시조,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동원했던 작품이고, 그 다음에 3인곡의 이 작품 140쪽에, 그리고 최치원의 제가해산 독서당 이거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142쪽에 2번에 신동집의 오렌지 박제삼의 한, 그리고 또 송순의 시조, 이런 것까지 그 순서까지 그대로 어떤 질문들이 나오면 우리 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는 걸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원래 그대로 썼던 그대로 그 본래 의도를 살려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밤은 시간이죠. 시간은 관념이죠. 근데 이 밤을 어떻게 했냐면은 한 중간을, 이 허리는 중간을 말해요. 이 밤의 중간을 버여내요. 이 버이다는 것은 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베다. 자르다. 자르다는 것은 구체적 행위거든요. 구체적 행위예요.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잘랐대잖아요. 근데 밤은 자를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밤은 관념이잖아요. 자르다는 구체적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관념의 구체화도 되고 있을 수 없는
밤을 잘라버린다. 있을 수 없잖아요. 과학적인 일상적인 사실에 왜곡되고 변형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화자의 주관적인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주관적 변형이고 또는 주관적 변형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관념의 구체화도 되고, 그죠? 주관적 변형도 되는 것이에요. 전형적인 사례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이 바로 이황진의 시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책을 쓸 때 이 작품을 주목을 했고 그 이후로 수많은 그 사례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혼자 있는 밤이기 때문에 너무나 길기 때문에 이 밤을 잘라서 춘풍, 봄바람 같은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어놨다가 님이 오신 날 밤에는 시간이 되게 빨리 가니까 굽이굽이 조금씩 이렇게 시간을 쫙 이렇게 펼치겠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그렇게 시간을 펼치리라, 펴리라. 이게 바로 화자의 의지인 거예요, 의지. 이렇게 의지가 나와 있어야 돼. 의지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나와 있어야 주관적 변형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경우는 밤을 자른다라고 하는 관념이 구체화되기 때문에 관념이 구체화도 되고 주관적 변형도 되는 것이거든요. 관념의 구체화와 주관적 변형을 구별해라. 이제 제가 관념의 구체화하고 주관적 변형을 여러분들이 계속 헷갈렸기 때문에 제가 문제로 이렇게 일부러 내놓은 것이거든요. 자, 요걸 쓰면서 보면요. 142쪽에 1번에 이제 관념의 구체화하고 주관적 변형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신동집의 오렌지에 보면 나는 지금 위험한 상태다. 오렌지도 위험한 상태다. 이게 사물의 본질을 모르는 무지한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이 밑줄 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시간만이 똘똘 배암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 또아리를 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은 뭡니까? 시간은 보이지 않는, 만질 수도 없는 관념이죠? 관념이죠. 그럼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뱀이 또아리를 틀듯이, 이건 구체적인 모습이거든요. 구체적인 행위라고 할 수도 있고 구체적인 장면을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뱀이 이렇게 슬슬 움직이고 있는 모습. 그처럼 관념적인 시간이 뱀이 쫙 이렇게 또아리를 틀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식으로 시간이 서서히 흘러가고 있다. 관념적인 시간을 뱀의 움직임으로 연결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관념을 구체화한 거죠. 이렇게 관념을, 시간이라는 관념을 구체적인 모습으로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화자의 의지가 없잖아요. 화자의 의지나 화자의 열정, 어떤 욕구, 뭐 저 달을 베어서 님에게 주고 싶다거나 세상의 이 비를 끌어다가 이 혼탁한 이 도시를 다 씻어버리겠다라든가 말도 안 되는 일상의 현실에 왜곡된 형태로 변형을 시켜서 자기 주관적인 의지를 강조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념을 구체화한 것이지 화자의 의지나 열정과 같은 주관적인 의지가 들어간 변형이 없다. 그래서 주관적 변형이 안 되고 관념의 구체화만 되는 것이거든요.